국민TV 시사토크 맘마이스 광주 시민들의 크나큰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아이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유진이고요. 네, 저는 최욱이고요. 안녕하세요, 김용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멀리 서울에서 네. 이철성이 부러워했던 민주화의 성지 광주에 왔습니다. 아유, 네. 그래요. 이철성 청장이 전화가 왔어요. 광주에서 공개 방송한다고 해서 좋겠다.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네. 야, 오늘따라 우리 김엄마의 분장이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확실히 G 컨셉으로 확실하게 마우스 컨셉으로 왔습니다. 네. 근데 시작도 하기 전에 저렇게 땀이 나요, 얼굴에. 아니 이게 보여요, 땀이? 뭐 했다고 이렇게 땀이 나. 건강이 안 좋아서 그런 예,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건강이 안 좋을 때는 잠시 후에 PPL을 들어보시면 답이 나올 겁니다. 네. 저희가 오늘 여기 와서 굉장히 감동을 받은 게 네. 여기 이제 오신 분 가운데 여성분인데요. 예. 과일, 아이고. 샌드위치를 예. 우리 먹으라고 예. 약 50개 가량을 스스로가 싸가지고 예.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어디 계시는지요? 아무튼 빈손으로 오신 분들한테 들으라고 한 얘기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진짜 너무 잘 먹었습니다. 네, 너무 맛있더라고요. 정성이 대단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식초 중에서도 왕이라고 하는 천연 발효식초 숨 가득의 숨초 여러분께 아이고,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숨초. 네. 예. 우리 김엄마는 여기 뭐 지분 있어요? 죽기 살기로 하시더라고 광고를. 네. 주식을 투자했습니다. 여기다가 이게 살아야 됩니다. 떠야 합니다. 예. 자, 다이어트, 변비, 피로와 숙취해소 그리고 그 외에 효과가 무척 많습니다. 다이어트 효과가 있습니까? 야, 이거. 예. 야, 몸 자체가 거의 불매 운동인데. 네. 안 먹은 걸로 좀 해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예, 절대 안 먹었습니다. 네. 빨잔도 안 먹었습니다. 예. 지금 현재 전국 200여 곳의 카페에서 네. 인기 메뉴로 엄청나게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예. 여기서도 많이 팔릴 줄 알고 밖에 어마어마하게 갖고 쌓아뒀습니다. 오셨어요? 한번 속는 셈 치고 사셔서 드셔보신 다음 네. 이게 다이어트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네. 검증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도 판매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네. 여러분 액체로 된 건 다 저희가 회수하겠습니다. 무조건 좀 강매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순서로 들어가 봐야 되겠는데요. 이분이 지금 네. 기분이 지금 굉장히 날카로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좀 전에 경찰서에 갔다 왔거든요. 예. 거기 잘못 건드리면 지금 폭발합니다. 네. 예. 여러분이 알고 계신 기자들 가운데 탑 기자라고 뭐 자신 있게 말씀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MB의 저격수, 네. MB를 미치도록 잡고 싶은 그 남자. 주진우 기자,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진우입니다. 내란 선동죄 주진우 기자입니다. 그래요. 사실 저 김엄마 저게 내란 선동 아닙니까? 참고로 여러분들께 속보를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속보는 이어질 속자입니다. 전에 우리 그 세종경제뉴스의 편집국장인 이재표 국장, 정우택 전문가 있지 않습니까? 정우택 씨로부터 또 고소당했습니다. 네, 지난번 맘마이스 나온 거. 네네네네. 아니, 그 이재표 국장. 너는 안 하고? 예. 그 웃긴 게 말이죠. 저는 이재표 국장이 남의 페이스북에다가 자기는 정우택한테 패소한 게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정우택한테 고소를 당했는데 맘마이스에 나온 것 같고 이재표 국장만 또 정우택 의원이 고소했습니다. 우리는 안 걸린 거예요? 글쎄 말이야.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정우택 씨한테 얘기합니다. 제가 부르자고 했고요. 우리 셋이 질문해서 이재표 국장이 잡혀갔습니다. 저 정영진, 최욱
고소하십시오. 뭐야? 아니 우리랑 합의도 없이 뭔 소리 하는 거야? 정우택 간 거야, 선생님, 이렇게. 저는 아닙니다. 몇 번을 막았습니다. 예. 저도 이재표 싫습니다. 네 얼굴 보고 안 하는 것 같아.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지금. 매번 이렇게 하고 있어? 네, 오늘 조금 과해요, 근데. 오늘, 예, 눈이 너무 좀 퍼렇고. 집이라서. 아니, 지금요. 아니, 분장하는데 옆에 앉아 있었는데 더러워 죽겠는데 자기 계속 눈 이렇게 아이섀도우 발라주면 아 예쁘다 그러는 거예요. 저 죄송한데 휴지 좀 갖다 주세요. 지금 자꾸 눈에 뭐가 들어가요 지금. 우리 주진우 기자님 지금 사실 오늘 이제 저희가 모셨는데 책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모 서점에서 사인회가 계획돼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갑자기 그게 또 취소가 됐다는데 그게 어떻게 된 일인지요? 저기 광주에 큰 서점이 영풍문고가 있는데 네. 영풍문고 광주점에서 사인회를 하기로 했었는데 네. 윗선에서 연락이 와서 네. 네, 취소됐어요. 아, 거기에 윗선은 어디예요? 영풍문고가 굉장히 보수적인 회사예요. 교보문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거기 교보문고나 영풍문고에서는 저는 사인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기자인데 정치적인 이유라고 하는데 뭐 계속 이런 일이 있었어요. 사실은 저는 영풍문고나 교보문고에서 책을 팔아야 되는데 그분들은 제 책을 팔아서 돈을 버는 사람들인데. 그렇죠. 예. 계속 거부했어요. 주기자라고 제 첫 책이 나왔을 때 베스트셀러 1위를 5주 동안 했는데 그때 5주 동안 하다가 김용민의 막말 사건이 터졌어요. 그래서 바로 차트 밖으로 사라졌어요. 근데 그 당시에도 광화문 교보문고에서 그 사인회를 안 열어줬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리 사는 세상이 좀 비슷해요. 굉장히 보수적이고 수구적인 사람들이 하는 인프라 속에서 조금씩 희망의 꽃을 피워 나가야 되는 게 우리의 뭐. 아니, 근데 원래 안 하면 되는데 굳이 기획을 했다가 갑자기 취소를 한 게 뭐 매기려고 그런 뭐 것도 아니고. 실무자들이나 네. 그 중간 관리자들은 웬만하면 하고 싶겠죠. 그런데 윗선 그 사장이나 회장 같은 사람들이 쟤네들 보기 싫어 빨갱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밉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런 경우는 많아요. 제가 SBS 방송 갔다가 왼쪽 어깨만 나오는 그런 일이 있어요. 힐링 캠프. 힐링 캠프. 킬링 캠프. 이승환 씨가 게스트로 나왔고 MC가 그 유명한 종복 김재동 선생님께서 저 같이 내란 선동죄로 고소당했습니다. 아이고. 그분은 왜? 그 친구하고 저하고 촛불 집회나 그다음에 대선 전에 시국 강연을 하고 다닌 걸 그 모아서 그걸 내란 선동으로 고소했어요. 저희를 내란 선동으로 고소한 사람이 자유개척청년단인가 그랬는데 비슷한 이름의 자유개척연합인가 자유청년연합인지 그쪽에서는 청년자유 한국 이런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그런 단체에서는 백남기 씨의 따님 백도라지 씨를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아버지를 뭔 살인을 살인죄 아버지를 더 치료할 수 있는데 죽였다 이렇게 해서 살인죄로 고소했습니다. 너무 심하다. 근데 그 청년연합하고 개척 청년단하고 같은 애들이에요. 같은 애들이 했어요. 참고로 주진우의 이명박 추격기의 편집자가 백도라지 씨입니다. 그래요. 아니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지난 정권에서 예를 들면 영풍문고에서 이제 못하게 한다던가 그런 거는 또 있을 수 이해할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정권이 바뀌어서 참고로 제가 이제 문빠인데요. 네. 언제부터? 인이 정부가 이제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내란 선동도 이제 또 해가지고 끌어들이고 영풍문고도 취소하고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영풍문고도 교보문고도 청와대가 바뀌었다 뿐이지 영풍문고도 교보문고도 바뀐 게 없습니다. 우리 사회가
대통령이 바뀌었고 청와대가 바뀌었다 뿐이지 아직도 이명박 박근혜 사람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이명박 사람들, 특별히 박근혜 사람들은 몇 명 이렇게 정리가 됐죠. 김기춘, 조윤선, 뭐 우병우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됐는데 아직 이명박의 사람들은 그대로 있습니다. 금융권에도 그대로 있고요. 경제 쪽에도 그대로 있고 뭐 국세청, 국정원, 검찰 아직도 이명박의 세력은 그대로 공고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자본가들 네. 이 자본의 기득권 시스템은 MB맨이라고 봐도 무리는 아니고요. 그건 MB가 집권하기 이전에도 그랬고 이후에도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어서 조용히 숨죽여 보고 있지만 뭐 언젠가는 바로 그 커밍아웃해서 그 물어뜯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네. 이 땅의 기득권들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친일파들이 해방이 된 이후에도 정권을 잡았고 그 이후에 계속 친군부, 친독재, 그 다음에 친일파들이 다시 또 득세하는 그런 세상이었는데 노무현 김대중 노무현 정권을 거치면서도 그 사람들은 그 자기네들 기득권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잠깐 오해하고 있는데 세상이 그렇게 쉬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고 관심을 쏟아 주셔야 됩니다. 뭐 네. 이제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잘 되겠지, 잘 되지 않습니다. 혼자서 그 마술을 부릴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이런 상황이 계속 뭐 한 1, 2년 동안은 우리가 긴장하고 이 사회가 개혁이 제대로 되는지 좀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제 뭐 김대중 대통령의 팔축이. 기일이었었는데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라고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옆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깡패 같은 정권에게. 그런데 우리가 지나가다가 관심을 갖지 않고 소리 지르지 않고 그러면 악의 편,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 편을 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분들은 다 깨어 있죠. 특별히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은 다 깨어 있는데 주변 사람 깨어 있지 않는 사람들한테 관심을 더 갖고 좀 가르치셔야 됩니다. 좀 때리기도 하고 그러셔야 됩니다. 그 경찰 조사를 받는 들어가는 그 장면이 인터넷에 영상이 있던데. 네. 조사가 들어왔어요. 진흥팀 어디에? 감사합니다. 얼마나 조사를 받으신 거죠? 시간이? 아니 얼마 받진 않았어요. 근데 내란 선동이라니 제가 무슨 그 정도 되면 괜찮게요. 아시다시피 저는 옆 사람도 선동을 할 수 없는 그런 옆 사람을 패면 모를까. 이거 설득하거나 선동하는 거는 제가 좋아하지 않는 그런 일인데 내란 선동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조사를 받으러 갔어요. 네. 근데 왜 갔냐면 어떤 사람들이 고소를 했고 고소 내용이 뭔지 그리고 저 말고 누군가가 2명이 고소됐대요. 그럼 저하고 같이 다니는 사람이면 김재동이나 아니면 이승환 가수 이승환 형일 가능성이 있어서 그 사람들은 고소당하면 안 되잖아요. 용민이는 괜찮아요. 뭐 살도 있고 그동안 뭘로 고소당했지? 그거 해봐. 아유, 한두 가지가 아니니까 뭐. 그거 있잖아. 그거 가장 대표적인 거. 저기 부디 포경 수술하세요. 그 사건. 그런 걸로도 고소 당했기 때문에. 왜 이렇게 순화해서 얘기합니까 요즘은? 너 내가 해방된- MC 하나 맡았거든. MC 하나 맡았어요. SBS 라디오 하나 MC 맡았어. 진짜? 네. 와. 그래서 고소 내용과 그 당사자를 좀 확인하러 갔어요. 그래서 가서 그냥 뭐 조사를 잘 받고 오려고 했는데 내란 선동으로 고발한 애들은 뭐 그렇다고 할 수 있잖아요. 네. 친박 애들이고 뭐 네. 뭐 그런 애들 그럴 수 있는데 그걸 가지고 진짜 조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를. 오. 진지하게. 진지하게. 오. 그래서 얘기 듣다가 저는 뭐 이런 걸로 조사를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 묵비권을 행사하겠다고 얘기했다가 근데 조사를 계속 진지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를 내고
화를 내고 왔어요. 욕은 안 했어요. 제가. 경찰은 뭐 공안부 검사가 시켜서 하는 거여서 화만 조금 냈을 뿐이에요. 네. 에이씨. 그 인터넷에서는 우리 주진우 기자한테 막 화를 내던데 왜 그걸 맞고소를 하지 않느냐? 저한테요? 네. 아니 쓰레기를 아니 무고로. 무고나 뭐 명예훼손 뭐 이런 게 가능하겠죠. 쓰레기를 품평하고 대놓고 이게 잘됐다 잘못됐다 얘기하면 뭐야 이게 무슨 냄새 난다 이거 똥 냄새다 된장 냄새다 이걸 꼭 가려야 됩니까? 괜히 더 그 사람들만 더 스타로 유명하게 만들 할 수도 가능성이 있고. 있기 때문에 아니요 스타도 아니고 그냥 쓰레기는 청산의 대상이지 네. 내가 타협하거나 대화할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요. 예. 자, 뭐 하여간 아직 뭐 이런저런 우여곡절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아직 뭐 우리가 좀 더 이 세상이 다 바뀌었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아직 촛불혁명이 진행 중이다. 이런 점을 좀 유념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제 라디오 맞더니 좀 멘트가 달라졌다. 그러니까. 지루해 죽겠어. 자, 주진우 기자님, 눈 찢어진 아이 얘기해 주세요. 아니요. 어떻게 된 겁니까? 너 방송해야지. 너 방송해야지. 눈 찢어진 아이 여러분 얘기 들으셨죠? 우리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혼외자로 알려졌는데 그분을 만난 적 있습니까? 좀 본 적 있죠.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가 조합원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쇼핑몰을 오픈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국민마켓입니다. 국민마켓은 검증을 통해 품질이 보장된 가장 저렴하고 또 검증된 제품만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합니다. 집에 있는 거 모든 거 다 버리시고 국민마켓에서 마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함께 만드는 국민마켓. 여러분의 국민마켓입니다. 많이 이용해 주세요. 오늘부터 과소비하세요. 초기 비용, 세금 혜택, 감가상각, 보험료 할증? 차 타는데 뭐가 이렇게 복잡해? 이제 자동차 선택만 하십시오. 초기 비용에 고민 없이 편리하게 신차 노트가 도와드립니다. 전국 메이저 렌트 리스 업체 15군데와의 업무 제휴로 원하는 차종과 조건에 따라 최적화된 맞춤 견적서를 제시합니다. 이제는 복잡한 비용 걱정, 차량 관리 걱정 전부 신차 노트가 책임집니다. 승용차, SUV, 수입차, 법인 차량 원하는 차를 선택하고 월 렌탈료만 납부하세요. 검색창에 신차 노트를 검색하세요. 아직도 삭막하게 문자로만 인사를 보내십니까?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직접 전해드립니다. 이제 꽃마트에서 주문하세요. 전국 어디서나 총알 배송 오케이. 시들시들한 재생꽃은 이제 그만! 꽃마트는 농장 지경의 싱싱한 꽃만을 사용합니다. 주문하고 걱정은 그만. 확실한 배달 사진으로 여러분의 걱정을 덜어드립니다. 이제 꽃마트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전하세요. 지금 바로 검색창에 꽃마트를 검색하세요. 엄마! 가글 했는데 입에서 뭐가 나왔어! 그거 올리덴탈 체크 가글이라 그런겨! 지금 쓰고 있는 가글 사용 후 확인해 보셨나요? 무색소, 무알콜, 무계면 활성제의 올리덴탈 체크 가글은 쉽게 나온 입안의 이물질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마켓에서 판매 중입니다. 완전 무알콜 올리덴탈 체크 가글. 이름이 좀 어려운데 여러분이 그 가글 하실 때 뭐 여러 제품들이 있겠습니다만 이만한 제품이 없다. 이미 입증이 됐죠? 그렇습니다. 네. 이것만 있었더라도 배현진 아나운서가 그런 수모는 겪지 않았을 텐데. 네, 이게 없었기 때문에 물도 틀어야 되고 양치도 해야 되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가글 같은 경우는 가글을 하고도 입냄새를 고민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더 냄새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 통상의 가글은 딱 한번 가글하면은 입이 쫙쫙 말라요. 그러면서 사실은 구취가 더 심해지는 거죠. 근데 그 가글과는 DNA부터 다릅니다.
네. 아무튼 구체적으로는 천재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예, 이 가글은요 에탄올이나 뭐 계면활성제, 타르 그리고 뭐 합성 항균제 이런 게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김엄마 말씀하신 것처럼 입냄새도 없어지고 또 충치도 예방되고 하여튼 구강 청결에 아주 뛰어난 효과를 보이고 있고요. 네. 그 있잖아요. 그 왜 홍어 무침. 네. 홍어 무침에 막걸리 먹고도 이거 하나 하면은 진짜 이가 새로 난 듯한 네. 그런 그 효과를 그렇습니다. 자랑할 수 있습니다. 네, 몸에 좋지 않은 거는 그 어떤 것도 담지 않았기 때문에 드셔도 됩니다. 네. 이벤트가 이제 8월 말까지 계속되니까요. 네. 그 전에 꼭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주진우 기자님, 눈 찢어진 아이 얘기해 주세요. 아니요. 어떻게 된 겁니까? 너 방송해야지. 너 방송해야지. 눈 찢어진 아이 여러분 얘기 들으셨죠? 우리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혼외자로 알려졌는데 그분을 만난 적 있습니까? 좀 본 적 있죠. 자, 눈이 찢어진 아이도 자, 원래 이거에 이런 얘기 하려고 부른 거야? 아니 그거는 이제 잠깐 양념 정도. 아니 MB 장로를 보내야지 보내기 위해서는. 저기 이렇게 주인형도 갖고 왔는데. 그러니까. 예. 예. 자, 그 눈 찢어진 아이부터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이거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은 MB가 사실은 그동안은 혼외자 이런 거 전혀 없다. 난 도덕적으로 완벽하다. 누가 나에게 돌을 던질 수 있겠는가? 네. 온갖 그런 억측과 또한 마타도는 다 허풍이다, 허풍. 이거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이랬었단 말이죠. 네, 아니 근데 발표하기 앞서서 저희가 네. 준비한 게 있습니다. 눈 찢어진 아이 스크린을 통해서 와. 만나보겠습니다. 뽕이에 야, 나한테도 속이냐. 나도 속았네. 그분 나이가 얼마세요? 아니, 조모 씨. 아이 맞습니까? 아니 저는 근데 모든 사람의 사랑에 대해서 관여하고 싶거나 간섭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문제 삼고 싶지 않아요. 근데 책에서도 봤듯이 저는 그분이 누구하고 연애를 하거나 사랑을 한 거에 대해서는 존중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돈을 달라고 그래서 아들이 돈을 달라고 여러 번 찾아왔었어요. 생활비. 예, 그렇죠. 네. 아들하고 그러니까 숨겨진 애인 분이 시켰겠죠. 애인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룻밤 사이에 뭐 그냥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삼고 싶지 않은데. 네. 아니, 저 하룻밤, 왜 막 팩트 아닙니까? 뭐 그러면은 시험관으로 했겠어요? 아니. 그렇잖아요. 아니, 그 당연한 팩트를, 그 자연현상을 그렇게 얘기하세요. 혼외 자식 만드는데 시험관으로 아니, 만드는. 그러니까. 아니, 기도해서 잉태했을 수도 있잖아. 성령으로 잉태를 해. 아니, 믿음이 신실하신 분이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직 대통령이 됐을 때 혼외 자식으로부터 소송을 당했었는데, 자식이 그 궁핍해서 돈을 달라고 온 자식한테 돈을 안 주고 돈을 깎기 위해서 법의 맹점을 이용했다. 그리고 자기의 권력으로 그 재판을 미뤘다. 이런 부분을 비판하기 위한 거지. 저는 그분이 누구를 만나고 어떤 일을 했건 간에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얘기 별로 하고 싶지 아예 안 준 건 아니고 깎은 겁니까? 깎았죠. 그러니까 왜냐면 아들이면 난 MB 입장에서는 난 아들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면서 아예 뭐 인정할 수 없다. 이러면 안 줄 수는 있잖아요. 아니 그럴 수가 없어요. 그 어떤 또라이가 딱 보면은 어떤 또라이가 대통령 되자마자 대통령이 가장 힘 있을 때 당신이 내 아빠요. 그리고 청와대에 소장을 넣어. 죽지. 아니, 그 외적으로 어때요? 비슷합니까? 아이씨. 얼굴 보면요. 끄떡끄떡 이렇게. 얼굴 보면 이거 보통 저 혼외자나 누구의 숨겨진 자식입니다. 저한테 찾아온 사람들 많았어요. 재벌 회장들 애들도 있었고 전직 대통령 따님도 있고 그랬었는데 뭐 굳이 그런 사람들이 오면 그럼 당신의 아버지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뭐 사진이나 뭐 자료나 편지나 이런 거 있으면 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분은 얼굴 보면 그럼 우리가 길 가다가 딱 봐도 알 수 있겠군요. 누군지. 아니
어디서 봤는데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요. 아니 저는 사실 그 얘기를 우리 김용민 브리핑에서 처음으로 깠습니다. 아 그래요? 예, 깠는데 어떻게 그 뒤로 MB 쪽에서 고소가 들어온다든지 그런 거 없었습니까? 어떻게 고소해? 팩트인데. 그리고 내용들도 다 많이 있는데. 아, 그래요? 네, 제가 뭘 가져가 있다는 것도 아실 텐데. 아 그래요? 네. 그럼 끝으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그 두 분 모자 네. 한국에 계십니까 지금? 네, 계세요. 서울에 계십니까? 서울 근교에 살고 계세요. 근교요? 아 경기도 성남이라고 얘기 안 합니까? 야 하필이면 이재명 시장이 있는 거기에 계시는군요. 그러니까 그거는 허위 사실일 수는 없는 거군요. 그러니까 무조건. 내가 친구들한테 야 이명박 전 대통령은 혼의 아들이 있대라고 얘기해도 이거는 혼의 자식이라고 주장하는 사람한테 소송을 당했고 거기에 합의를 봤으니까 네. 거기까지 팩트로 보는데 무리가 없을 것 같고 저희가 이게 진실인지 아닌지는 심만 알 수 있어요. 아까 말했던 성령으로 잉태 시험관 아기도 있으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실로 믿을 만한 근거는 충분히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분 나이를 모르기 때문에 아니, 저희가 왜 이제 그만해? 요 하나만. 형님. 뭘? 그러니까 그 현대건설 재직 중에 있었던 일이었는지 아니면 서울시장이었는지 아니면은 청와대였는지 아니요, 아니면 청와대는 BBK 그러면 한 살짜리가 소명에 있었어. 이명박 캠프 그러니까 대선 때도 눈치져진 아이는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김윤옥 여사가 그때 눈치져진 아이가 있다는데 데려와라 내가 키워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그 논란이 무마됐었는데 눈치져진 아이는 커요. 성인입니다. 지금. 아 그래요? 이제 그만해 사랑 얘기는. 그 현대건설 재직 중이었다고 보면 되겠군요. 그렇지. 아 그렇게? 네 알겠습니다. 현대건설 회장을 그만둔 때가 야 이제 그만해. 1992년 1월 1일자입니다. 그날 바로 회장님 현대 그만두겠습니다. 이랬었어요. 그 전입니까? 아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예. 네. 곧 자 이제 MB의 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텐데 MB의 돈. 그 사실은 왜 MB를 쫓게 됐는지 지금 주진우 기자가 어떤 말까지 했냐면은 MB를 감옥에 집어넣을 수 있으면은 나는 그 길로 이제 기자 그만둘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하시게요? 그 다음은 생각을 안 해봤어요. 저는 MB가 재평가라고 하면 MB의 본 모습을 우리가 국민들이 다 정확하게 알고 감옥에 갈 수 있으면 기자를 그만둬도 좋고 죽어도 좋습니다. 그 생각을 했었어요. 그 생각으로 쫓아는 다녔는데 MB가 우리 사회가 이렇게 살지 이렇게 각박하고 이렇게 경쟁적으로 이렇게 불평등하게 살지 않아도 되는 이 사회를 그런 패러다임에 몰아넣으면서 돈과 출세가 그냥 제일 우선시되는 그런 사회를 만들므로써 우리 사회에 끼친 해악이 너무 크다고 봐서요. 아니 그걸 왜 세우려고 그래? 박근혜 대통령이 그걸 자꾸 세워. 서지지도 않는 걸 계속 세우고 있어. 그걸 자꾸 세우고 있어. 미안하다. 쟤 뭐하는 애야? 몰라. 매 회마다 이렇게 하고 있어? 저래도 좋다고들 하시니까. 나를 가운데 앉힌 이유를 알겠어. 계속 하시죠. 뭘 또 해? 자, 그래서 이제 MB의 돈을 이제 추적하게 된 계기. 네. 그 발단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MB가 왜 이렇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싫은 대통령이 많을 수 있잖아요. 왜 이렇게 MB를 특별히 MB가 뭘 이렇게 잘못했다고 우리 주 기자님한테? MB는 저한테 잘못한 것도 많죠.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제 돈, 제 세금을 뺏어간 게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국민들의 세금, 성인들의 세금은 다 뺏어간 게 있고. 그렇죠. 하지만 근데 아까 말했던 대한민국이 잘 가고 있었어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잘 가고 있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을 거치면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그 흐름을
뒤로 돌려서 우리 사회를 역행시켰죠. 그러면서 권력을 가지고 사익을 챙기고, 권력을 가지고 남을 탄압하고, 권력을 가지고 부를 극단적으로 부자한테만 그 권력을 이롭게 쓰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지름으로써 한국 사회를 망가뜨렸다는 그 부분에서 제가 계속 쫓아다니게 됐는데, MB가 그런 사람이라는 걸 다 알면서도 이 기득권이 MB를 떠받들고 지키면서 자기네들 기득권을 계속 이어가고 있었어요. 박근혜 대통령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었고, 이명박이 그 부패하고 부정한 이 패러다임을 만들어서 끌고 가는 거기에 수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단죄를 해야 우리 사회가 앞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이 그러니까 뭐 단지 MB뿐이 아니라 MB의 권력과 결국에는 이제 괴를 같이 했던 뭐 한 팀이나 다름없는 이런 우리 사회 자본 기득권 세력들, 그 모두를 상대로 한 일전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일단 두목이니까 이명박을 잡으면 그 패거리들도 무너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MB의 재산을 지난 5년 그 이상 이제 추적을 하다시피 하셨는데, 아니죠, 5년 그 이상. 2007년 그 전부터니까 10년이 넘었죠. 10년이 넘었네요. 예. 일단 최초로 추적하게 된 거는 BBK. 그 전부터 MB가 나쁜 사람이라는 건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이 사람이, 그런데 그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은 사기꾼이다. 정과 14범이었습니까? 사기꾼인데, 저 사람은 돈을 버는 데는 귀재 같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정치인도 아니고 경제인. 자기는 돈을 벌었고 주변 사람들 돈 벌게 했으니까 저 사람이 나를 부자로 만들어줄 거야. 이게 공평한지 공정한지는 몰라. 그런데 나한테 도움이 될 거야. 이런 생각으로 MB를 뽑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기꾼이 널리 사람들을 복되게 하면서 돈을 벌 수는 없어요. 사기라는 거는 다른 사람들이 부당하게 뺏겨야 내가 큰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구조지 않습니까? 피해자가 꼭 기반으로 피해를 봐야 되는 그런 구조인데, 근데 그걸 알면서도 그때 있었던 검찰, 공권력, 언론이 똘똘 말아서 이명박을 계속해서 호위하면서 이명박이 정권을 잡게 만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문제가 커졌는데, BBK 사건만 해도 사실은 BBK는 명확해요. 이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껍데기밖에 없는 회사예요. 30대 중반에 재미교포, 한국말도 잘 못하는 사람이 회사를 하나 만들었어. 김경준이 5천만 원 주고 만들었는데, 5천만 원은 투자회사 요건이 안 돼서 회사를 만들 수도 없었어요. 그때 이명박이 나타나서 자기 돈과 자기 주변 사람 돈을 몰아서 600억을 줘가지고 이 회사를 만듭니다. 이 회사는 만들자마자 회사가 망가져요. 등록도 제대로 못하고 자꾸 속이고, 그래서 금감원에서 닫으라고 해서 다른 회사를, 망한 회사를 하나 사서 이름을 바꿔요. 그게 옵셔널 벤처스인데, 옵셔널 벤처스가 계속해서 주가 조작을 통해서 돈을 벌어서 빼갔는데, 자, 아까 이 껍데기 회사를 김경준이 만들었는데 여기다 600억을 줘가지고 이 회사를 키웠어요. 그 600억짜리 회사인데 이게 김경준 회사입니까? 이명박 회사입니까? MB. 이건 누가 봐도 이명박 회사예요. 또 거기 투자하는 사람들은 이명박 얼굴 보고 투자했겠지. 이명박 지인이었죠. 김경진이 누군지 어떻게 알아? 그렇죠. 그런데 이걸 다 봐줬어요. 그래서 이 돈 때문에, 이 권력 때문에 이 국가기관이 다 망가져서 이 법을 망가뜨리는 이 장면을 보고 제가 분노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에리카 김을 만나서 이 사건의 자초지종을 들어보려고 했는데, 에리카 김은 이명박 대통령하고 굉장히 절친한 관계였어요. 사람들이 이명박한테 밥을 한 번도 얻어먹지 못했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유일하게 밥을 사준 사람이 에리카 김이니까 남자들은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여자들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청평 별장도 갔습니까? 네네. 에리카 김을 통해서 에리카 김과 그런 관계였던 사람을 뒤통수를 쳐가면서 주변 사람들 다 감옥에 보내면서까지 돈을 지키려고 하는 이 사람의
행태를 보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 같은. 네. 이명박 씨는 다스와 자기는 무관하다라고 얘기했었죠. 다스가 이명박 것이 아니면 이 오른손이 제게 아닙니다. 비타민 N주스는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유산균을 만들 수 있을까? 세계 1등 원료회사를 찾아 그중 제일 좋은 원료로 유산균을 만들자. 여러 논문과 인체 시험으로 장 건강에 유익함이 입증된 프로바이오틱스 비지. 인터넷 검색창에 프로바이오틱스 비지를 쳐보세요. 네, 올바른 보험을 위한 보험 리모델링 올보넷이 함께합니다. 워낙 보험들은 이제 보통들 현대인들은 다들 뭐 여러 개씩 가입을 하신 경우가 많은데 이 보험료 많이 나가지만 정작 보장받을 때는 받을 게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입한 보험들이 적당했는지 아니면 뭐 줄일 수 있는 건 없는지 다이어트가 필요한지 이런 걸 좀 한번 물어볼 곳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기에 바로 올보넷이 있습니다. 네, 우리에게 정말 꼭 필요한 곳이 아닌가 싶어요. 네. 1670-7639 1670-7639번입니다. 네. 보험 리모델링의 새로운 기준 올보넷이 함께합니다. 인터넷에서 올보넷을 검색하세요. 캠핑의 든든한 동반자 세이블 대원산업 아이스박스. 캠핑장에 도착하자마자 이미 미지근해진 음식물에 속상한 적 많으시죠? 그래서 세이블 대원산업이 준비했습니다. 이중 뚜껑의 단열 구조로 우수한 단열 효과, 아이스박스에 테이블 기능을 더한 편리함, 바퀴와 손잡이로 간편하게 이동 가능. 캠핑의 든든한 동반자 세이블 대원산업 아이스박스. 검색창에 세이블 대원산업을 검색하세요. 전통 녹차 만드는 회사 한국제다의 그린티 믹스. 저희가 지금 이게 먹고 있는 게 그린티 믹스 아닙니까? 네. 이거요? 네. 나는 뭐 사댕을 포왔나 했네. 네. 이런 거에 반응할 줄 알았습니다. 네. 네, 맞춤형 개그입니다. 네. 울산감 이런 얘기 한 번도 안 합니다. 지난 정권에 입 다물고 있었습니다. 네, 이게 이제 그 카페 같은 데서 녹차 라떼 많이 드시는데 그보다 뭐 당연히 가격도 저렴하고 몸에도 아주 좋다고 하죠. 뭐 더울 때는 좀 시원하게 드셔도 좋고 또 추울 때는 뜨겁게 해서 드시면 우유에 타서 드시면 특히나 더 맛이 좋다고 합니다. 이거요. 네. 순초에 타서 먹어도 좋습니다. 올리덴탈 타서 드셔도 좋습니다. 네. 어때 맛이 괜찮지 않습니까? 맛있는데? 좋습니다. 네, 굉장히 맛있네요. 카페에서 파는 그린티 라떼보다도 훨씬 네. 맛있어요. 검색창에 한국제다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나가실 때 그 이면지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 주소를 적어주시면 자동 주문이 됩니다. 네. 이명박 씨는 다스와 자기는 무관하다라고 얘기했었죠. 다스가 이명박 것이 아니면 이 오른손이 제게 아닙니다. 이 옷도 제게 아니고요. 제 팬티도 제게 아닙니다. 그럴지도 몰라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그럴지도 몰라. 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다스가 내 회사가 아니다. MB는 쭉 주장해왔고 지금도 그 입장에 변화가 없는데 그 입장에 변화가 없는데 제가 MB 프로젝트 1탄을 이번에 시작했는데 MB 프로젝트 3탄이나 4탄에서 다스가 이명박 것이라는 걸 증명하겠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8월 21일자 시사인에 따르면 다스가 이 김경준한테 투자를 했어요. 네. 그러거나 말거나 이명박은 아무 상관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김경준이 나중에 다스에다가 140억을 토하는데 이 와중에 이명박이 역할을 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아까 BBK를 조금 설명했지 않습니까? 옵셔널 벤처스라고 BBK가 옵셔널 벤처스로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여기에서 주가 조작을 해서
5천여 명이 피해를 보고 1,000억대 손실이 났습니다. 손실이 나고 문제가 터지자마자 김경준은 돈 몇백억을 횡령해가지고 미국으로 도망가죠. 근데 미국으로 도망갈 때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이명박하고 얘기를 하고 검찰에 갔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명박이 김경준한테 외국에 나가 있으라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김경준 씨 측에서는 주장합니다. 근데 외국에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그때 그 당시에 외국에 나가고 김경준이 미국에서 잡혔습니다. 돈을 300억대 돈을 횡령해서 나갔는데 그때 사이가 이명박과 김경준이 사이가 틀어져요. 틀어지면서 다스라는 회사에서 투자한 돈 190억 중에 140억을 받지 못합니다. 140억이 김경준한테 가 있어요. 가 있었는데 이 돈은 스위스의 크레딧 스위스라는 은행에 그 차명 회사 계좌로 이렇게 잠겨 있었습니다. 근데 아까 말했듯이 5천여 명이 넘는 피해자가 있으니 개미 투자자들. 네, 개미 투자자들 피해자가 있어서 그 사람들이 돈을 돌려달라고 얘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재판을 해서 미국 연방법원에서 이 돈은 범죄 수익이기 때문에 못 움직인다고 하고 동결을 시켜요. 은행 계좌를, 김경준의 스위스 만약에 계좌를. 다스한테 돈을 돌려주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연방법원이 미국 연방 정부한테 요청을 하고 스위스 정부한테 요청해서 스위스 은행에서 그 재산이 동결됩니다. 이건 범죄 수익이어서 못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끝난 상황인데 김경준은 서울에 아시다시피 대선 때 한국에 송환돼 가지고 감옥에 있었지 않습니까? 감옥에 있어서 이 돈을 건드릴 수 없는 위치에 있었는데 2011년 2월 갑자기 140억을 다스로 송금합니다. 김경준이 다스에다가. 김경준이 다스예요. 감옥에서. 감옥에서 어떻게 송금을 해요? 그렇죠. 네. 감옥에서 어떻게 돈을 보내요? 그것도 미국과 스위스 정부가 동결돼 있는 돈을 재산을 어떻게 보내요? 그렇잖아요. 내 통장에 있는 돈을 내가 시킨다고 해도 용민이가 빼갈 수도 없고 보낼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누군가 무슨 마법을 부렸으니까 보냈을 거 아니에요. 네. 자, 그때 이 순간에도 이명박은 나와 다스는 무관하다. 김경준과 나와의 관계는 나는 순전히 피해자고 김경준은 가해자일 뿐이다. 요래 썼어요. 네. 그런데 스위스 은행에 잠자고 있던 140억 원이 갑자기 움직입니다. 2011년 2월. 그래서 다스로 보냈는데 이 스위스 은행, 스위스 정부, 미국 연방 정부, 미국 연방 법원을 다 이렇게 조정을 하고 이 동결을 푼 사람들은 청와대였고요, 외교부였고 검찰이었습니다. MB의 지시가 없으면 움직일 수가 없는 집단. 그러니까 한국 공권력, 외교력이 총동원돼서 다스의 140억을 받기 위해서 움직였습니다. 아니 아무리 MB라도 그게 가능합니까? MB니까 가능합니다. 대단한 분이네. 진짜 근데 140억이면 물론 이제 굉장히 큰 돈이긴 하지만 MB한테는 작은 돈이에요. 근데 그거 하려고 이 나라의 행정력과 공권력을 다 움직였다고요? 네, 제가 이번 기사에 청와대가 움직인 정황이 담긴 문건을 공개했고요. 그리고 외교부가 움직인 정황이 담긴 외교부가 움직인 문건을 공개했고요. 검찰이 움직인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와. 네. 그러니까 이 얘기는 MB가 다스의 실소유주이고 결국 BBK의 실소유주다라는 연결고리가 찾아진 거 아닙니까? 연결고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 회사, 솔직히 말해서는 MB 자기의 돈을 받기 위해서 청와대와 외교부와 검찰을 움직였던 그런 사기 사건인 거죠. 야,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것까지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겠는데 미국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참. 다스 핵심 관계자의 증언에 따르면 미국 연방 법원을 움직이는 건 어려웠대요. 네. 그래서 MB가 직접 미국에 건너가서 한미 FTA가 조약과 관련된 회의를 하면서 그 딜을 했구나. 언더 테이블로 딜을 했다고. 와. 다스의 핵심 관계자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와. 우리의 국익을 저쪽에다가 주면서 사익을 추구했다. 그렇습니다. 이완용이네. 뭔가를 줬겠죠. 와. 그런 사람이 MB입니다.
무슨 1조 4천억도 아니고 140억대. 근데 MB가 그 혼의 자식도 그렇게 합의금 깎으려고 한 MB인데 그런 MB한테 140억은 굉장히 중요한 돈일 수 있어요? 그렇죠. 냉정하게 다스는 2000년대 초반만 해도 그러니까 서울시장 되기 전에 이명박이 서울시장 되기 전에는 매출액이 1000억대였어요. 그래서 한 2천억 자산 정도 되는 2천억짜리 규모의 회사였습니다. 다스가 어떤 회사인지 좀 소개해. 다스는 그 현대자동차의 카시트, 그러니까 시트를 납품하는 회사인데 1차 벤더예요. 그러니까 그 시트를 만들면 현대자동차에다 납품하는 회사인데 90% 이상을 현대자동차에 납품합니다. 2001년도 그러니까 시장이 되기 직전에 1000억 원대 매출을 기록하던 다스는 이명박 회사로 의심받는 다스는 2017년에 매출이 3조 원 가까이. 와, 1000억이었는데 3조로. 다스가 해외 투자가 2007년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 임기 시절부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서 10여 개의 해외 공장과 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스의 지금 현재 재산 가치는 10조 원이 넘습니다. 거기에도 엄청난 딜이 있었다는 게 문건과 증언으로 증명됩니다. 그럼 MB가 다스 밀어주라. 해외 시장 팔로 개척하게 도와라. 이랬다는 겁니까? 현대자동차와 여러 가지 딜이 있었고 정몽구 회장의 사면을 위해서 언더테이블에서 그 다양한 딜이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돈이 오간 거가 맞습니까? 돈이 오간 거는 아니고 회사를 밀어주고 회사를 넘겨주고 이런 딜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문건과 자료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말이죠. 이 갑질이 청산됐어요, MB 때. 아니 그 다스는 하청업체 아니에요, 현대. 하청업체가 이 본사를 밀어준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슈퍼갑이었잖아. 그 유명한 그 이시영 씨가 거기에 직책을 맡고 있죠. 이시영 씨가 지금 다스의 전무를 맡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기사를 쓰고 이제 확인차 전화를 했는데 이시영한테 전화했죠. 오, 지금 날카로울 텐데. 네, 마약 사건 때문에 전화기를 바꿨을 거예요. 네네. 바꿨는데 제가 또 바뀐 번호로 전화를 했죠. 전화를 해가지고 안녕하세요, 주진우입니다. 오랜만입니다. 그러니까 이시영 씨가 한마디 하더라고. 네. 그래서 다스에서 140억을 다스에서 140억을 받기 위해서 니네 아버지가 청와대와 공권력을 움직여서 돈을 받았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끊었습니다. 죄송하다는 표현을 썼습니까? 몰라서 죄송하다는 거지. 몰라서. 제가 청와대에서 다스 일, 그러니까 청와대가 그 140을 받기 위해서 청와대에서 움직였던 행정관이 있습니다. 변호사인데 그 행정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어제. 그래서 확인을 하고 전화를 했습니다. 주진우 기자입니다. 그랬더니 한숨을 네, 그분이시군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확인을 거쳤습니다. 와, 이건 진짜 대박이지. 그 문건이 있는데. 이게 만약에 시사인을 통해서 나가면은 이 후속 보도가 계속해서 나올까요? 사실은 제가 이명박 관련돼서 굉장히 의미 있는 기사를 많이 썼습니다. BBK 특검도 BBK 메모 때문에 제가 쓴 메모 기사 때문에 됐고, 그 다음에 내곡동 땅도 내곡동 특검으로 이어졌는데 그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큰 파장입니다. 그때 제가 이건 특종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내곡동 땅이나 BBK 메모 그냥 기사야 이 정도. 장충기 메모 그런 거 그냥 기사예요. 간신 에피소드. 나는 그 정도 하잖아. 근데 이거는 정말 엄청난 기사고 특종입니다. 그런데 아직은 MB 주변 사람들이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사를 받을지 안 받을지는 모르겠어요. 기사 가치를 따져보면 여러분들도 그렇고 김용민도 그렇고 여러분들은 거의 깨어있는 시민들이기 때문에 알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지. 그런데 아마 포털과 주요 언론에서는 안 다룰 수도 있습니다. 장충기 메모가 얼마나 충격적이고 삼성이 이 땅을 어떻게 망가뜨리고 지배하는 건지 보여주는데 그 기사가 공중파와 주요 언론에서 다뤄지지 않았어요. 그거하고 비슷합니다.
삼성도 그렇지만 이명박 그리고 이명박 주변 사람들은 아직도 기득권으로 떵떵거리면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지금 제가 도시락 폭탄을 가지고 적진으로 뛰어들었는데 도와주지 않으면 저만 또 고발당하고 저만 또 소송을 당하게 되는. 저희가 어떻게 도와드리면 됩니까 그러면? 그냥 부지런히 그냥 외치고 다니면 됩니다. 옆에 이런 일이 있었대, 이런 일이 있었대 이렇게 하면. 뭐 SNS에서 우리 시사인 기사를 계속 링크하고 공유하고 이렇게 해서 알려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사안이 좀 어렵잖아요. 다시 한번 제가 쉽게 설명을 하자면은 BBK 사건의 주범은 MB다. 이게 드러났다. 이렇게 설명해도 무리는 아니에요. 왜냐면은 무리는 아닌데 너무 무리예요? 심플하잖아. 무리는 아니지. 아니 근데 그때 2007년에 말이죠. 이 BBK 건으로 무사히 넘어가서 대통령이 된 거 아닙니까? 자, 그렇죠. 그리고는 검찰하고 특검에서 BBK하고 전혀 관련이 없다고 이렇게 해서 덮었는데 꼼꼼하게 140억을 거기서 챙겨갔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 돈에서 이 BBK의 진실을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저는 그 최고의 전문가가 어느 분야든 최고의 전문가가 사기당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혹은 피해를 입은 사람. 우리 주진우 기자도 그렇습니다만은 대표적으로 피해를 본 분이 또 정봉주 전 의원 아닙니까? 네. 그 사실 우리 주진우 기자께 이런 기사가 나올 거다라고 얘기를 듣고 그 정봉주 의원한테 가서 얘기를 했더니 내 그럴 줄 알아서 140억이 MB 무덤이 될 거라고 자기는 확신했었다고. 그렇게 해서 정봉주는 그게 다야. 슬쩍 130억이라고 얘기해도 130억이 무덤이. 아니, 아는 수준이 그 정도예요. 야, 아주 뭐 이야기가 너무 많다 보니까 1부는 요 정도로 저희가 또 마무리를 하고 잠시 쉬었다가 2부로 인사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스펙타클한 이야기가 2부에 또 이어지니까요. 여러분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